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돈의 진리라는 책입니다. 평범한 내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법.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윤경 옮김, RHK 출판사입니다.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소포로 저에게 보내주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 캘릭스 독서 모임의 한 분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자 소개. 사이토 히토리. 사업가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긴자 마루칸을 창업했다. 1993년부터 12년간 연속해서 일본 소득 납세액 최고 10위 안에 드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2006년 공시가 폐기되기까지 누계 납세액 173억 원을 납부했다. 토지 매각과 주식 공개 등으로 인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가운데 납세액이 모두 사업소득이라는 이색적인 존재로 주목받았다. 작가로서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를 양립시키기 위한 저서를 다수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부자의 관점,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행동습관,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괜찮아, 다 잘되고 있으니까, 부자의 운, 하루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 등이 있다. 머릿말.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담 요청을 받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자주 상담하는 주제는 역시 돈에 관해서다. 일이나 가족에 관한 상담도 언뜻 생각하면 돈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 돈의 성질이나 본질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이 책에 돈에 쪼들리지 않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정리했다. 내가 아는 한 돈에 관해서 이보다 더 유용한 이야기는 없다. 만약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부터 들으러 달려갈 것이고 언제든지 나의 방식을 바꿀 용의가 있다. 실제로 나는 이 책에 쓴 내용을 실천했기에 일본에서 누계 납세액을 가장 많이 내는 대부호가 되었으며 내 제자나 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도 전국 곳곳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렇게 하라는 건가 하는 정도라도 좋으니 이 책에 쓰인 내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길 바란다. 그렇게 첫 발을 디딘다면 당신 앞에는 반드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다만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책에는 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내가 신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는 아니다. 또한 당신도 신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결과는 같다. 사과를 손에서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듯이 불을 내 손에 거머쥐는 것도 법칙과 같다. 여행자는 한밤중에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지표 삼아 자신이 있는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낸다. 진심으로 이 책이 당신에게 북극성이 되길 바란다. 제1장 부자처럼 돈을 대하는 방법. 내 생각이 부를 결정합니다.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발이 빠르다거나 한 곡만 불러도 몇 천만 원을 벌 만큼 노래를 잘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좋겠다, 행운이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 즉 몇 세대에 걸쳐 그 재능을 갈고 닦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눈부시게 활약한 이치로 선수도 노력만으로 그만한 선수가 된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 이 생애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전생에서도 몇 대에 걸쳐 노력을 거듭 쌓아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장 이치로 선수와 같은 노력을 한다 해서 반드시 이치로 선수와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작곡가 슈팽은 3살 때 어려운 곡을 연주했다고 하는데 그 또한 몇 대에 걸쳐 음악적 재능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도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피아노를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슈팽처럼 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가 노력한 일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도움이 된다. 당장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부든 운동이든 어떤 분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현세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세에서는 꽃이 필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 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야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불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내공을 쌓을 수 있다.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 않나요? 특출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장인이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전업주부라면 가정일을 도맡아 남편과 가족을 돌보고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그 수입 가운데서 10분의 1만 자신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받은 급여를 전부 자신에게 주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자신의 손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돈이 전혀 자신의 수중에 남아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말이 된다. 집세로 집주인에게 주었거나 식비로 슈퍼마켓에 또는 핸드백 값으로 명품 매장에 건넸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나 슈퍼마켓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매한 가지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회의 노예나 다름이 없다. 물론 살아가려면 생활할 집도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식비도 든다. 하지만 일해서 번 돈이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면 전부 누군가를 위해서 준 것과 같다고 해야 한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순간에 정작 돈이 없을 테니 말이다. 우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남겨라. 한 달 급여로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20만 원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30만 원을 매월 남겨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년 후에 360만 원을 모으게 되고 10년 후에는 3,600만 원을 가진다. 우선 집주인이나 옷가게 또는 술집을 위해서만 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거다. 수입의 10분의 1을 손안에 꼭 쥐고 있어라. 단 10%면 된다. 나머지는 다 써도 좋다.
90%를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자신이 번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까닭은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돈을 주면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옷가게와 술집에 다 줘버리다가는 자신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남겨놓지 않는 것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행위다. 일단 수입의 10%를 남기는 일이야말로 돈에 쪼들리지 않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혜와 인내가 자연스레 불을 끌어당깁니다. 머릿말에서도 언급했던 법칙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다. 인간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 과연 무엇을 위해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걸까? 정신세계를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정신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지혜와 인내가 나를 단련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앞에 시련과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에 난데없이 시련과 고난이 나타나도록 짜여져 있다. 시련과 고난이 떡하니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즉,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서 정신력을 단련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찾아온다. 이는 정해진 일이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목숨이라는 한자를 한 획씩 살펴보면 사람은 한 번은 두드려 맞는다고 되어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에 흠씬 두드려 맞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마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두려워한다. 심지어는 고난을 겪기 싫을 뿐더러 오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고난이 닥쳐오면 덜컥 무릎을 꿇고 만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시련과 고난은 가끔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 나는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주 말한다. 이 말은 곧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결코 고난이 아니라 계단 같은 것이니까.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그리고 음미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라진다. 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와 인내를 이용하면 된다. 빈곤의 파동은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 수입의 10%를 모으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한 달에 급여를 2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월 20만 원을 지갑 속에 남겨둔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40만 원이 되고 5개월 뒤에는 100만 원으로 불어난다. 점차 두툼해지는 지갑이 만족스러울 즈음에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당장은 지갑에 넣어두길 바란다. 지갑 속을 살찌우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인데 돈은 있는 곳에 더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사실은 텅 빈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것이 가장 나쁘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파동이라는 물결이 있어 각각의 물결이 서로 울림을 주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떤 일이 현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지갑 속에 돈이 별로 들어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빈곤한 파동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지갑 속에 돈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그곳에서는 부유한 파동이 나온다. 그 풍요로운 파동이 자신과 똑같이 풍요로운 파동을 가진 것을 끌어당긴다. 더욱이 돈을 넉넉히 갖고 있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마저 생겨나 마음의 여유가 깃들고 금전적인 안도감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돈을 갖고 다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싶은 유혹이 훅 밀려와 금세 써버리기 쉽다는 점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써버리는 습관은 인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그렇기에 더더욱 돈을 가지고 다녀도 쓰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이번에 급여가 오르면 저축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지만 막상 급여가 인상되고 나면 늘어난 금액만큼 욕심도 덩달아 커진다. 매월 수입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모으고 있다면 급여가 300만 원으로 오르고 나서는 늘어난 액수인 100만 원과 월 저축액 20만 원을 더해 120만 원을 매월 저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액수를 저축하기란 어렵다. 수입이 늘어난 만큼 욕심도 커져 돈을 다른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수입의 10%를 지갑에 남겨놓고 부유한 파동을 몸에 익히는 동시에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보자. 간혹 지갑에 큰 돈을 넣어두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 돈을 갖기 위한 기량이 시험된다. 사람은 자신의 기량을 넘어서는 돈을 가질 수 없다. 복권 당첨금이나 임시로 생긴 수입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는 현상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우선 인내력을 기르면서 점차 큰 돈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기량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투자할 때 누구에게 달콤한 보상인지부터 보세요. 지갑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다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럼 더는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이 나올 텐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 돈을 모으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은 돈은 축내지 않고 늘리기 위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돈이 없으면 떨어뜨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도둑맞지 않는다는 삼무 상태가 될 테니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도둑맞을 세 가지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지혜를 시험당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우선은 달콤한 이야기에 걸려들거나 속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있으면 꼭 그 돈을 누리는 사람이 나타난다. 애초에 그럴듯한 이야기에 말려들거나 속는 일 자체는 지혜가 없다는 증거다. 고금리인데다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며 누군가에게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당신보다 먼저 대형 은행이 투자했을 것이다. 제2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모두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 사랑받지 못하면 소용없다. 아무리 내가 돈을 좋아해도 돈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는다. 빼앗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돈의 원리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왠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마음 어딘가에 돈을 싫어하거나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돈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다. 바로
돈은 한없이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돈을 서로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네가 태어나 자란 도쿄 신코이와 의 토지 가격이 지금은 한 평당 1,000만 원이 넘지만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10만 원 정도였다. 옛날과 비교하면 전체 규모가 100배로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토지에 건물을 세우면 토지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주변에도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인구가 늘어나며 마을이 번성하면 토지 가격은 한층 더 오르게 된다. 이렇듯 역시 돈을 번다는 것은 서로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 그만큼 윤택해지는 것이다. 제한은 없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돈이 한정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런 순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일본이 발행하고 있는 지폐 수량에는 한도가 있지만 그 가치에는 한도가 없다. 그리고 돈이 유통되는 한 가치는 끝없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이 투자하지 않은 것은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들어온 달콤한 이야기는 대부분 상대에게 달콤한 이야기다. 상대에게 유리한 이야기이기에 특별히 당신에게까지 찾아온 것이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또한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나 주식투자회사는 적극적으로 상품의 매매를 권한다.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여 자신들에게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 팔 때입니다 라든가 매입할 절호의 찬스예요 하는 식으로 매수나 매매를 부추기는 말에 일일이 솔깃해하지 말고 스스로 팔 때와 살 때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자. 스스로 투자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축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을 산다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보다 상장 회사의 주식이 실적과 신용면에서 더욱 믿을 만하다. 상장 회사는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 그만큼 여러 기준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상장한 것이며 많은 회사가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신용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장되어 있으면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때는 항상 매매가 가능하다. 즉, 필요할 때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주식시장이든 환전이나 선물시장이든 자신이 투자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그에 관련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나 국제 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통해 한층 더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이다. 만약 1만 원으로 산 주식 가치가 5천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그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대개 내려간 것은 올라가고 올라간 것은 내려간다. 그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도 지혜다. 그렇다면 제가 산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답은 당신이 그 주식을 팔았을 때다. 반면에 언제 내려가죠? 라고 한다면 당신이 샀을 때다. 그건 바로 당신이 초보자이기 때문이다. 투자 초보는 주가가 오를 거라는 정보를 은밀히 전해 듣고 주식을 산다. 하지만 당신에게까지 정보가 흘러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주식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처음부터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살 게 아니라
우선은 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사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점점 노하우가 생기면서 실력도 높아져 값이 오를 주식을 알아보는 안목도 생기게 된다. 금액이 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든 실적을 올리려고 애를 쓴다.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힘내 하고 회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야 한다. 조금 더 나아가 월 2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치면 월 20만 원을 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운다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좋다. 투자 신탁이나 투자 회사에 돈의 운용을 모두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회사의 운용을 모두 맡기면 자신만의 지혜를 익힐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신뢰할 수 있고 실적도 좋은 회사라면 맡겨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자신이 배우고 스스로 판단해서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디까지나 지혜를 쌓기 위한 예일 뿐이다. 여러분에게 주식 거래를 권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당신이 주식을 사겠다면 그때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하에 하길 바란다. 당신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요? 투자 이야기를 하면 항상 히토리 씨는 어떤 주식을 사세요? 하는 질문이 날아들곤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식을 산 적이 없다. 나는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 나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며 확실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도 앞으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에게 투자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때 한 가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다. 당신은 투자처를 선택할 때 사업에 대한 지식이 적은 곳에 투자하겠는가? 관련 지식도 경험도 얄팍한 데다 심지어 공부하려고는 들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혹은 회사에 가기 싫어서 직접 회사를 만들겠다는 사람에게 투자하겠는가? 자신이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위에서 볼 때 자신이 과연 매력 있는 투자처인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인재라고 판단하면 헤드헌터에게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스카우트해서 영입하려고 한다. 설사 아무리 심한 불황이 닥쳐도 일 잘하는 직원을 해고하지는 않는다. 회사가 도산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매력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곳저곳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할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일을 하면서 나는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 더구나 독립할 마음이 있다면 이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제2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모두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 사랑받지 못하면 소용없다. 아무리 내가 돈을 좋아해도 돈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는다. 빼앗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돈의 원리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왠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마음 어딘가에 돈을 싫어하거나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나 원인이 있지만 우선은 돈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다.
바로 돈은 한없이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돈을 서로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내가 태어나 자란 도쿄 신코이구와 지구에는 토지 가격이 지금은 한 평당 1,000만 원이 넘지만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10만 원 정도였다. 옛날과 비교하면 전체 규모가 100배로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토지에 건물을 세우면 토지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주변에도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인구가 늘어나며 마을이 번성하면 토지 가격은 한층 더 오르게 된다. 이렇듯 역시 돈을 번다는 것은 서로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 그만큼 윤택해지는 것이다. 제한은 없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돈이 한정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런 순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일본이 발행하고 있는 지폐 수량에는 한도가 있다. 그렇지만 그 가치에는 한도가 없다. 그리고 돈이 유통되는 한 가치는 끝없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생활하는데도 사업하는데도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맡겨둔다. 은행은 맡은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므로 그 돈은 설비 투자에 쓰이기도 하고 상품 개발에도 사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 새로운 소비가 생겨나고 거기서 새로운 고용이 탄생하며 또 다른 새로운 소비가 생성되는 식으로 끊없이 순환되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강물을 마신다고 해도 그 강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누군가와 쟁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적당히 많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1장과 제 1장에서 조금 많은 부분 그리고 제 2장의 한 파트를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알기 쉽게 쓰여진 책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많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